네, 입잡 시즌 1 오늘의 주제 2022학년도 정시도 전략이다 편. 안녕하세요, 양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청년 전략시장 이상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가님 정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도 전략이다 편인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100일에 맞춰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100일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100이 좀 안 되게 지금 90 며칠 남았는데,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시기가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수시를 쓴 친구들은 또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이라도 정시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냥 학습법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미건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 담임 선생님들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정시가 이제 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크게 한 3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시는 왜 전략일까? 네, 이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정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략하고 전술은 다르죠. 그러니까 전술을 이용해서 작전을 짜는 게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술은 수능, 그다음에 뭐 학생부를 이용한 전형, 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어떻게 전술을 어떻게 잘 짜서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하기 위한 이게 이제 전략인데, 말로 이제 전략이란 말을 워낙 많이 써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전략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전술이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수시 상담들을 지금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수시 상담 많이 할 텐데, 고3들하고 재수생들, 이제 N수생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쓰고 나서 전술을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전술을 짜고 어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수시 그 전략을 세우는데, 그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따르는 이제 행동 실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학교 써놓고서 난 거기 됐어,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가 가장 큰 고3들에게 좀 위험한 거고, 가장 좀 저도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저가 있는 학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과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과목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대부분 이제 지금 재수생들의 말 보면 작년에 왜 실패했니? 라고 물어보면 한두 과목에 맞추느라고 다른 과목을 포기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수능은 이제 유기적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과목 내려놓는 순간 따라가는 과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뭐 수학 안 되면 미과 같은 애들 뭐 과탐 안 되는 거고, 국어 안 되면 영어 안 되는 거고, 이제 문이과 통틀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이제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좀 더 지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 세우기 전에 이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앞에 놓여 있는 게 문을 통과하는 거지, 그 문이 끝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제일 먼저 생각을 좀 해주길 부탁을 좀 드리고, 일단 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략 공부, 자기의 중요한 거, 자기의 중요한 전술, 유리한 전술 뭐냐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어떤 그 어디에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까지 이제 연결되어야 되는 게 지원이 바로 2차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뭐 전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또 막 살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막 사는 것도 전략이다.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이 대학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계획 하나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시는 전략이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이다. 계획인데 지금까지 지난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94일, 오늘 시점 이제 94일 남았는데요. 94일 동안에 정말 이제 뭐 분단위 초 단위로 자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날 하루하루에 행할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정미 담임 선생님께서 계시지만 이 경험이 저보다 많으시거든요. 훨씬 더 오래되셨고 한 30년 넘으셨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계층이든 많이 지금 아이들을 많이 만나온 학생인데,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저도 이제 상위권하고 이제 중위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상위권 애들은 알아서 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크게 이제 얘기해 줄 게 있지만, 지금 좀 형님이라고 제가 평소에 부르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그 현재 맡고 계신 학년이 딱 중위권 때 점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현재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독려도 하시고 하시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실장님 말씀하신 그 전략은 계획이다라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수시를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수능 때까지 끝까지 맞추어서 학습을 골고루 해야 한다라는 거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옛날에 그 뭐 우스갯소리들 한두 번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실 텐데 아인슈타인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스카이는 절대로 못 간다. 왜냐하면 수학하고 물리는 잘하는데 국어하고 영어를 못해서 분명히 못 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슬프지만 현실이죠. 예. 슬프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현실이어서 사실은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물론 이제 상하위권이 학습 전략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략이라는 용어를 오늘은 좀 쓰겠습니다. 저는 그냥 계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의 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놓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본 제가 이제 종례를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거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아까 뭐 실장님이 저보고 경험이 많다 그러셨는데 경험이 많은 거는 그냥 뭐 실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아이들과의 생활 경험이고 그 아이들과의 생활 경험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수험 준비를 했던 아이들이 성과가 좋았는가를 나중에 결과로 역으로 유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확실히 생활이 무너졌던 애들에 비해선 생활을 꾸준히 가져갔던 아이들이 성과가 끝까지 높아요. 아이들이 특히 뭐 6월을 보고 나서 9월을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 실망이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실망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의욕도 덜 생기고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빨리 추스를 놔야 돼요. 옆에서 담임선생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자꾸 격려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생활의 틀 중에 가장 기본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맞춰놓는 거예요. 특히 이때 조심할 게 주말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긴장이 풀리게 되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날이야. 이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도 된다고 2시간 늦게 자고 2시간 늦게 일어나면 똑같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조삼모사죠 이거는. 그건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이 가장 기본이라 일단 생활을 정확하게 잡아달라. 이 얘기를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략적인 거에서 이제 그 가장 기본 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의 전략, 저는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본 게 일단 학과를 할 건지 학교를 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라. 학교냐 학과냐. 이제 학교는 당연히 학과를 무시를 하죠.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높은 학교 쓰기 위한 거고 학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찾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게 자기 전공에 적성에 맞지도 않는 대학 학과 가서 뭐 이런 얘기 자주 들리죠. 근데 솔직히 이제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졌다고 좀 보는 게 전공 적성을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도 지금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등학교 때부터 원했고 했던 일을 하시는 분 몇 분이 되실까요? 근데 지금 맞춰서 하고 계시잖아요. 잘 돈 벌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교를 먼저 우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되라. 뱀의 머리보다는. 그리고 요새는 복수전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각 대학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양 PD 요새 공부 많이 하시는데 각 대학교 설명이 다 들으세요. 지금 온라인이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과는 가서 복수전공 물론 복수전공 쉽진 않죠. 하지만 일단 학교 위주로 라인을 구성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선 아니 뭐 막말로 성대 예를 들어볼까요? 한문학과, 유학과, 좋다 이겁니다. 그 과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걸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전공을 또 다른 거 문과라고 뭐 영문과를 찾든지 뭐 하든지 물론 이제 복수 전공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별로 안 되는 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됩니다.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다. 이제 전 세대와는 좀 다른 전략. 일단 학교를 맞추고 그 다음에 과는 복수 전공인데 뭘 해서 그 다음에 맞추자. 지금 현재 그 고등학생들의 이제 전공 적합성 평가라기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계열로 이제 적합을 먼저 크게 잡고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얘기하니까 굳이 뭐 그 과가 뭐예요? 저거 좋아하는 게 뭔데요? 이 과가 그렇게보다는 일단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가장 큰 거잖아요. 원래 내 꿈이 뭐고 꿈이 가장 잘 돼 있는 잘 이룰 수 있는 과가 뭐고 그 과가 가장 잘 돼 있는 대학이 어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단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 과를 찾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계로 보면 2단계 전략에서 보면 이제 이거 실질적인 전략이죠. 각 대학을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서 과목 반영 비율하고 반영 방법, 그 다음에 전년도 입결 이거 고려하는 게 실질적인 전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낮은 대학을 제가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대학교별로 얼마씩 그거를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물리 점수 또 이렇게 점수 잘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탐 과목, 사탐 과목에서도 반영하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전년도 입결. 근데 전년도 입결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물론 그게 꼭 그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올해는 특히 올해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서열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뭐 연대 경영 빵꾸 났죠. 왕창 빵꾸 나고 했지만 그게 올해도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작년에 엄청나게 예상보다 높았다고 꼭 그게 유지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결은 좀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꾸준히 최소한 3개년 정도의 연속되어 있는 입시 결과 컷이죠. 입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요거를 전략에 반드시 중요한 지표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과보다 계열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는 저도 꽤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좀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학생들이 기분 나쁘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나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졌다.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라면 난 그래 죽어도 이 전공이야.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19, 20의 나이에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다라고 하는 건 좀 힘들 거고요. 또 하나 정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삶의 분야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좀 됐네요. 그 평가원 시험에서 국어 지문으로 나왔던 거 중에 그때는 언어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문으로 나왔던 게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과 심리학의 만남이죠. 예술을 하는데 정치나 역사를 모르고는 예술을 못해요, 사실은. 철학은 거의 모든 학문의 바탕이고 기본이고 그러면 아까 복수 전공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비록 저는 거기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물론 대학 가서입니다. 대학 가서인데 이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폭넓은 공부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꼭 이쪽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길은 되게 많다. 뭐 우리 PD님도 제가 이제 초면이라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야만 미디어에 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신방과 안 나온 친구들이 나온 친구보다 제가 알기엔 더 많습니다. 국문과가 많죠. 그래서 꼭 그렇게 내가 어떤 분야를 할 거니까 이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입결이라든가 선발 방식을 참고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가 계시니까
나중에 조언을 구하시면 아마 멋진 대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내용에 이제 약간의 좀 MSG를 좀 뿌리자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정시는 왜 전략일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정시와 수시 파트 두 개로 저는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정시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정시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시 공부를 이제 끝까지 놓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시에 대한 측면은 이제 최저라는 변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올해도 지금 없던 최저가 생긴 데도 있고, 이게 물론 내년에도 변수가 다시 바뀌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 영역 3등급을 맞추는 게 그냥 등급으로 따지자면 3개니까 9등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과가.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3합 6으로 또 바뀌고, 건대 같은 경우는 지균이 2합 5인데 내년에는 최저 자체를 폐지를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이 최저들이 생겨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정시까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는 부분이라서, 종합전형도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르네상스가 2합 5의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내년에 또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저가 이 정도 맞출 수 있겠지 하고 카드 쓰고 수시 카드를 쓰시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정시를 계속 꾸준히 잘 열심히 하셔야 된다. 지금 시점부터도 더. 어느 과목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제 이과 쪽에서 이제 건설 관련된 과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등급도 좀 낮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내신 컷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설 환경공학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해서 스마트 시티 디자이너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대학교 입학 설명회도 들어보시면은 이제 비인기 전공 학과들을 쓰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컨설팅 해보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학생한테 야, 너 한문학과 써라 이러면은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이제 뭐 쌍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고, 융합이라는 이 테두리가 굉장히 대학 안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그 대학을 범주를 못 벗어나면 복수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제 B라는 대학 안에서는 백날 복수공부 해봐야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A 대학에 다른 거 뭐 당연히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이야, 대학. 뱀의 머리보다 여의 꼬리가 돼야 된다. 딱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야 그 가서 그 전공도 뭐 해서, 아니 막말로 진짜 대학 이름 얘기하면 그렇구나. 얘기할 뻔했어. 아니 서열대로 한데 4위 서열에 있는 대학에서 복수공부 백내라봐 거기 그래봐야 4위인데 이거 아닙니까? 근데 1위 대학 하나라도 2위 대학이라도 낮은 거라도 하나 걸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다른 정보 찾으면 상승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 PD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고, 솔직히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설명회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비인기학과. 근데 물론 대학 입장은 좀 장사성도 있겠죠. 모집 안 되는 과 좀 더 모아서. 솔직히 복수전공이 이렇게 말이 복수전공이 쉽지는 않아요. 그 1년도 학교 더 다녀야 되는 거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인데 장사 속이 있겠습니까?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뼈가 있으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시에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갭과 정시에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갭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갭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정시에서는 그 갭이 좀 많이 좀 작고,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든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수시에서 이제 교과정도 늘어나고 이런 최저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수시 카드를 쓴 친구들은 특별히 더 정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94일 시점에서 그럼 정시 준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예, 이 부분을 또 요거를 이제 제가 10개를 정리를 해봤어요. 10개명인가? 10개명이에요. 물론 이제 빠지는 것도 있고 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일단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절대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마라. 오늘 미룬 사람이 내일도 안 미룬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미루지 마라. 두 번째, 싫어하는 과목 먼저 공부해라. 싫어하는 과목 나중에 하면 끝날 시간 돼서 모자라가지고 못해요. 걔는 못합니다. 세 번째,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학습하라. 이제 수학 100분, 국어 80분, 영어 70분, 탐구 60분. 그래야지 집중력이 길러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업도 맨날 50분 듣고 공부 50분 하는데 시험 100분 봐요. 이게 집중이 안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시험 시간에 맞춰 학습하고 기왕이면 국어하고 수학은 오전에, 영어하고 탐구는 오후에. 예. 일요일 같은 날에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 이거 맞춰서 하라는 거고. 네 번째로 모든 시험은 앞으로 모의고사 몇 번 볼 거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임해라. 다섯 번째 게 점수보다는 무시 맞고 틀리 자기가 틀리는 거에 중점을 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모든 문제를 만드는데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질문 가든가 혼자서 앉아서 10분 이상 안 되는 거 끙끙 붙들고 있지 마라.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일곱 번째로 출결해라. 아까 했던 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출결을 좀 해라. 일단 출석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여덟 번째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자라. 물론 충분히가 10시간 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6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전엔 그랬죠. 우리 4당 5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고 최소한 근데 6시간 안에서 수면 시간을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휴일도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적어도 지금부터는 전자기기를 좀 멀리해라.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도 된다. 지구가 망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전자기기는 좀 멀리해라 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요새 많이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데 수능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요약집을 좀 하나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일매일 공부한 거 학습한 거 요약하는 저는 그걸 플래너에다 시켜요 애들한테. 그래서 오늘 견본을 갖고 오려다가 혹시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날 학습한 거를 국어 하루에 4과목 5과목 한 번도 못 하잖아요. 2과목 정도 만약에 했다. 그럼 최소한 그 공부에 제목만 써놓지 말고 그 요약을 좀 한 걸 갖다가 최대한 압축시켜서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보통 플래너 커봐야 한 페이지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요약을 해요. 노트가 아니라 노트 한 거를 갖다가 최대한 압축시켜서 일단은 자기가 알아보고 미래의 너를 위해서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미래가 막 한참 미래가 아니라 불과 1, 2주 뒤도 좋고 멀게 나가서 수능 당일날 가서도 좋고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한 요약집을 좀 만들어라. 그거를 좀 10개 정도로 좀 주목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높은 반 애들 성적대가 높은 애인데 잘해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제 시키고 나서 저한테 검사 받으라고는 안 해요. 근데 스스로가 이틀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와요. 그래서 괜찮나요? 그거 보는 건데 어떤 그렇다고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근데 어땠습니까? 확실히 틀려요. 잊어버리지 않게 됐어요. 예, 달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확실한 애들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요거 한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이상한데. 왜 코로나에서 백신 맞느라고 애들이 좀 아픈 애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 못한 애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당장 오더니 하루 하니까 뭔가 굉장히 찝찝하다. 이 안 닦고 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 닦은 거 정도에 비교할 정도로 더 큰 어떤 애들이 이제 좀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안 하게 되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는,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는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전략이긴 한데 이렇게 10가지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임선생님들하고 10개명이 공유가 된 건가요?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다.
제가 그냥 정리만 한 것뿐이고 이제 물론 세부적인 조금씩 틀어질 수는 있어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반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솔직히 경력들이 다 20년 다 넘으셨거든요. 이거 뭐 우리 선생님처럼 30년, 4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모함 완전 모함입니다. 저는 그 오늘 뭐 전략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어가기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점점 수능이 가까울수록 5분 이상으로 반으로 줄이려고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져 있으면 이 친구들은 걸리는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다가 계속 방지턱에 걸리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공부를 하다가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아예 나중에 풀자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도 자꾸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왕에 시도를 했으니 한번 될 때까지 풀어보자라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데 그거는 초치한 게 굉장히 많이 했어야 하고 지금 이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쯤 되는 친구들은 시도는 해보되 5분 이상 걸리는 거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빨리 구하는 게 좋다. 이건 아까 시작 말씀하신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하라. 저는 이건 좀 바꾸려고 그래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싫어하는 과목 먼저 하면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공부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과목 붙잡고 있다가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는 시작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으로 해라. 시작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으로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항목으로 말씀하신 건데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라. 좋은데요. 이것도 좀 공부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수학 100분씩 공부하려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작업시간은 50분이고 저녁 작업시간은 90분이에요. 그래서 마침 딱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분 동안 집중하는 연습. 그리고 저녁에는 90분 집중하는 연습. 그러니까 매일 작업시간에 맞추어서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연습을 매일 할 기간이 주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작업시간에 충실할 수 있으면 그게 저절로 자기 몸에 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자기기는 줄여라가 아니고 저는 미안하지만 요즘 친구들 쓰는 말로 손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재미없어요. 노는 게 재밌지. 근데 이 재미없는 걸 억지로 참고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어쩌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건데 나 이거 통제할 수 있어. 내가 20분만 하면 더 공부하는데 막 스트레스 풀리고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분이 자기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이게 통제 안 돼요. 진짜 마음을 세게 먹어야 하거든요. 중위권, 하위권일수록 더 세게 먹어야 하거든요. 힘들겠지만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한 90여일만 수도승이 되는 자세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을 흔히 어른들 아재 개그입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다. 그건 이제 웃자고들 하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무식할 만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우리 실장님 나온 그 군대 제가 알기로는 부대명이 안 되면 대교하라인데 국어로 치면 그게 역설이에요. 논리적 모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안 된다는 한 말을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히 전자기기는 최고의 강적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걔는 정말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만큼은. 자랑 하나 하자면 지난주에 저희 반 애가 저한테 전자기기를 수능 때까지 맞춰달라고 갑자기 3명이 맡겼어요. 제가 종례를 되게 잘했나 봐요. 이렇게 또 자랑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올해 정시
이제 작년이랑 아무래도 이제 입경이랑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시는지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2월이 일단 중요하고요. 수시에서요. 제가 보기엔 이제 문과는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이 되는 인원이 일단 정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인원이 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시 그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약대 컷은 새로 이제 정립이 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30개 넘는 학교에서 약대가 되니까 이 컷이 분명히 이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생겨날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상위권의 하락. 상위권이 줄었어요. 문과도 이과도 상위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전년 대비해서 만점 받는 애가 일단 좀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만점 받는 애 한 4-5명 나왔는데 올해 한 명도 없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컷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대 의대 가려면 다 맞거나 2개 틀려야 되는데 올해는 뭐 4개나 틀려도 가더라라는 거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이제 그 하위권의 하락이 이게 지금 하위권 하락이면 이제 밀릴 거 아니에요.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월 거를 본 걸 판단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상위적 백분이라는 걸 쓰잖아요. 현재 지금 연세대나 연세 공대가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누적 백분이 2.4%가 붙었단 말이에요. 누적 백분이 2.4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122 정도? 1212 정도가 원래 1.7에서 2.2%까지 나오는데 122 정도가 붙었고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내려갈 거로 예측해서 3%대까지 지금 갈 거다라고 봐요. 전 연고대 공대 3%. 물론 이제 아주 인기 있는 높은 데는 빼고 이제 일반적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작년대 3%에 3.5였던 중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4.5에서 5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니까 점점 더 넓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서울이나 중대가 한 4.5에서 5% 정도까지. 저는 그 커서 어디로 오냐면 그 간호학과가 왜 좀 낮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대학에서 보면 중앙대가 보통 3.5% 정도 컷이었을 때 5%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간호학과가 일반과도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예측을 좀 하는 거고. 그럼 원래 이제 뭐 3에서 5였던 경희대하고 경희대 시립대 정도가 이과 기준입니다. 이거는 한 6%대 정도였던 때가 6.5나 6.8인데 한 8% 정도까지. 그러면 6에서 7였던 데가 한 9%, 10%까지 이렇게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6평거의 성적을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성적대가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내려가 있고 가장 올해 큰 정시에서의 변수는 바로 선택 과목에서의 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거는 물론 저는 지금 엄매하고 화작의 비율과 성적이 지금 거라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평대 거 기준이라는 거는 이건 9평 가서 또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보통 66대 지금 34요. 엄매하고 지금 화작을 보면. 근데 이거 비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9평 가서 이게 뭐 비슷하게 갖는 경우에는 이게 또 틀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수학은 이제 불변일 것 같아요. 확통이 미적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늘 있었지만 탐구에서의 난이도의 차이점.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작년에 그 한지 세지가 너무 쉽게 나왔죠. 특히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다른 과목의 상대들보다 다 맞아도 표점이 63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에서 딱 3개 틀렸어요. 그것도 국어에서만. 나머지 다 맞았어요. 수학, 문과죠. 수학, 그 다음에 한지, 세지, 영어에 얘는 제2 외국어까지 다 했어요. 서울대도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았는데 서울대 떨어졌거든요. 3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구에서의 표점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두 개를 틀리더라도 3년을 했었으면 그게 더 표점이 높았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이동 항상 또 왜 쉬었으면 또 어려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변수. 요게 이제 정시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탐구만 갖고도 영향을 주던 게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생겼고 아무리 정부에서 유불리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지만 생기잖아요. 지금 분명히 생기고 있잖아요. 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정시를 기점으로 상위적 백분위의 서열이 대폭 수정될 것이다. 특히 문과. 특히 문과는 뭐
전년도 거랑은 전혀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저희가 항상 이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왜 이렇게 그 배치표를 만들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맞을 것이냐. 이게 전년도 거를 못 맞추 안 되니까 이걸 어디까지 기준으로 잡고 갈 것이냐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원서를 또 바로 또 써야 되는 저 입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까지 또 활용하고 시쳇말로 믿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숫자 대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처럼 작년 여기 됐으니까 여기서 이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이제 이해의 소통이 좀 필요하고 저희도 보통 더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정시의 측은 결론 내자면 며느리도 모른다. 대혼란이다. 혼란이라기보다는 그 분명히 내려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냐. 근데 이게 기존의 서열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히려 이게 막말로 우리 정시는요 서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영고 서성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대학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시처럼 이게 중첩이 되지 않겠느냐. 요거 다음에 요거 뭐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이게 중첩되는 게 한 이 정도까지 좀 중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 있는 자가 용자만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용기를 어디까지 낼 것이냐. 그 위로. 요게 좀 하나의 가장 큰 올해 화두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런 걸 찍을 때는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중하위권 애들은 반대로 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무한정 그렇게 이야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게요. 저도 뭐 특히 올해 문과생들이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제 문과 이과라는 말을 안 쓰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을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그리고 미적계열을 선택한 친구들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정시에서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들이 물론 이제 지방대는 안 그렇지만 인서울 이상은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이공계 지원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은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과에서 대학이 A, B, C, D가 이제 순서대로 있다고 할 때 아까 처음에 이제 대학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D 대학에 소위 말해서 이 과거에 이공계열에 갈 수 있는 애가 얘를 인문계로 바꾸면 정시에서 만약에 한 단계나 두 단계를 학교를 올릴 수 있다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과 애들한테, 그러니까 확통하는 애들한테 영향을 주겠죠. 대폭 넘어온다면 확통한 애들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약간의 영향을 주고 말 테지만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서강대가 그때는 수리 가형이 표점이 낮았으니까 가형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문과에 개방을 했다고요. 근데 거의 안 넘어왔어요, 그때는. 그거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애들이 인문계열을 올까? 라는 게 어쩌면 그때 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시에 가서는 아까 두 분 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올해 입시 기회가 끝이야. 일단 붙고 봐야 돼. 그런데 학교를 하나를 높일 수 있대. 이게 좀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들이 많고 그래서 정시가 좀 인원이 늘어나서 또 커트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 동의는 하는데 문과이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확실하게 어떨지 모르니까 나는 끝까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입시는 결국 등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 되게 재수없는 말인데 나보다 성적 좋은 애가 전부 아파서 시험 못 보러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난 수석이에요. 그럼 난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 대학 가기 힘들 때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이러고 스스로 무너지는 애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우리 흔히 나오는 속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확 잡고 가는 게 특히 확통 선택하는 친구는 확 잡고 가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 과목에서의 이를테면 국어에서 언매와 화작의 차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언매가 더 좋대. 그러니 나는 지금 언매로 갈아탈 거야는 반드시 혼자 하지 말고 학원생이라면 저희 담임쌤들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교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매는 화작에 비해서 공부하고 외워야 할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학생이 현재 어느 정도의 도달 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야 언매가 높대 언매로 가자 이거는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탐구는 대학들이 정시에서 늘 변환 표준점 쌀병을 만들어서 탐구의 격차를 조금 줄이려고 하니까 탐구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선택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신경을 덜 쓰라는 게 아니고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첨언해서 또 묻어가기 전략이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마무리 할 때 이제 저희 항상 하죠. 그래서 마무리 멘트.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학생은 공부만 하세요. 그때 가면 어쨌든 대학을 보내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제 학생들이야 뭐 우리 믿고 가는 거지만 정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공부만 하십시오. 저는 그 태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띠가 12개가 있잖아요. 그 띠 순서는 신이 조물주가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들어온 순서인데 쥐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쥐는 사실은 사기를 친 거고요. 소 등 타고 갔다가 잽싸게 내려온 거고 1등이 소라는 게 저는 되게 그 대단한 상징이라고 봐요. 그 잘 달리는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심지어 하늘 날아다니는 용도 있는데 소가 1등인 거는 개 꾸준해서 그래요.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남은 시간 소처럼 가시면 고민하지 말고 소처럼 가시면 분명히 성과가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2022학년도 정시도 전략이다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